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하나만 좀 하고 가고 싶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특히 좀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연습 문제랑 실력 문제까지 같이 하실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금방 좀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내가 풀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답을 보고 이해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수학 문제는요. 매달려 있으면은 언젠가는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선생님이 이제 한번 대학교 다닐 때 확률과 통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확률과 통계는 3시간이었어요. 시험 시간이 3시간. 그런데 5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문제의 수준이 얼마나 어려울지. 그러면은 이 문제를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 것조차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3시간 동안 5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주 쉬운 시험일까요? 아니겠죠. 엄청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과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들어온 과일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 과목의 일반적인 평균 점수는 뭐 과목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한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가 일반적인 평균 점수예요. 그럼 이 문제의 수준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요, 이제 이렇게 1, 2, 3, 4, 5번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한 1번 정도의 문제는 뭐 대충 얘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내가 시험 범위를 잘못 공부해 온 것만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일단 문제를 봐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거 1번 문제는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2, 3, 4, 5번 문제는 무슨 말인지를 문제가 나한테 도대체 뭘 요구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를 다시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풀기 전에 어떤 숫자 같은 것들을 문제 조건에 어긋나지 않게 대입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좀 1번 문제는 문제가 나한테 최소한 뭘 요구하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문제에다가 막 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숫자가 어긋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은 좀 될 것 같은데 내가 계속 계산 실수를 하나? 너무 이상해서 계속 풀고 있었는데 이제 한 2시간 정도 지났어요. 일단 망한 상황이에요. 1번 문제가 자꾸 될 것 같은데 안 풀리고 될 것 같은데 안 풀리고 이러니까 이제 2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얘들아 잘 풀고 있니?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셨는데 어떤 용자 중에 하나가 교수님한테 손을 들고 교수님, 1번 문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가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애들이 맞아요가 많이 튀어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오류가 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문제를 좀 보시더니 이거 문제 잘못됐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막 안 돼! 말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1번 문제를 삭제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안 돼요. 막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시간 지났어요. 남은 시간 1시간밖에 없는데 보통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는 다 풀고 점수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중간까지만 내가 푼 데까지 점수를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2시간 동안 1번 문제에 집중한 학생들은 아예 지금 2, 3, 4, 5번 문제를 보지도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러면 무한 시간으로 하기로 하죠. 그러면은 뭐 서로 공평하겠죠? 그러고 이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죽음의 레이스가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3시간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좀 최대한 집중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무한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수학과 애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매달려 있으면 풀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해온 이상 포기할 수가 없는 시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험이 내 기억으로는 아마 한 1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시까지인가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여도요, 이거 못 풀겠다 싶어도 매달려 있으면은 이게 자꾸 풀려요. 그래서 이제 막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이제 한 5시 정도가 됐어요. 아무도 안 나가요. 자, 그러면은 나도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나는 4시간을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문제를 애들이 안 나가니까 안 나간다는 거는 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 이상 여기서 이제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6시 됐어요. 애들 여전히 안 나가고 있어요.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더 빡치는 게 뭐냐면 와중에 또 매달려 있으니까 조금씩 이 문제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를 알 것 같고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게 더 한장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한 문제에 오래 매달려 있으면 자꾸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면서 문제가 조금씩 풀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한 8시쯤 되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제 나갔어요. 한 반 정도 남았네요.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 반은 풀고 있다는 거니까. 앞에서 시간 투자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10시가 되니까 난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막 배도 고프고, 여러분 아시죠? 머리 쓰면 당 떨어져요. 막 눈앞이 안 보이기 시작으로 막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듣는 동기가 옆에서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얘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가서 얘랑 같이 밥을 좀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난 그냥 쟤 나가면 나가야겠다 하고 이제 풀고 있는데 얘가 안 나가요. 10시가 되니까 이 친구가 이러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저도 문제 풀다 말고 나도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내고 나갔는데 이때 이제 동기랑 나가서 같이 이제 그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그때 먹은 그 밥의 첫 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밥이 맛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이 정도의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실력업 문제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실력업 문제를 받았을 때 느낌보다 훨씬 더 어려운, 마치 경시대회 문제를 받았을 때의 느낌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사실 남이 앞에서 해주는 강의를 계속 보시는 거는 몸은 편해요. 물론 뭐 조금 지겨울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뭐 계속 똑같은 문제 풀어주는 것 같고 지겨울 수도 있지만 결국 내가 풀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인강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제는 꼭 자기 힘으로 여러분들 푸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너무 강의만 이렇게 좀 보지 마시고 꼭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내가요 연습 문제까지는 어떻게 좀 풀겠는데 실력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가 풀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고민해봤자 어차피 못 푸니까 시간 낭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수학 실력이 언제 느냐면 이 문제를 풀어냈다고 해서 수학 실력이 느는 건 아니세요. 언제 수학 실력이 느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해보는 과정 있죠.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고 이런 과정 안에서 나의 실력이 기본적으로 쌓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문제를 20분 동안 고민했는데 안 풀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20분 동안 헛짓거리 한 건가요? 절대 아니에요. 20분 동안 여러분들의 실력이 나도 보는 사이에 굉장히 계속해서 천천히 쌓여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지 되세요. 쉬운 문제만 풀면은 당연히 기분은 좋죠.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를 그럼 답안지를 옆에 놓고 푸는 게 좋으냐? 아니요. 답안지를 보고 이해하시면 당장은 내가 이 문제를 이해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친구들의 근본적인 실력은 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나의 실력을 늘리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괴롭고 짜증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끝까지 안 풀려도 괜찮아요. 이 문제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붙들고 있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의 실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좀 쓴소리 하나 했는데요. 요거를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닫힌 구간 2호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0일 때 fx의 최대값을 구해보라고 하고 있네요. 앞에서 많이 풀었던 형태의 문제죠? 그러면 우리 요거에서 뭐 하셔야 돼요? 미분부터 해보셔야지 되겠네요.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12x라는 친구가 되고 있고요. 3x로 묶어보니까 x-4라는 이런 친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x는 0과 x는 4에서 극값을 가져가고 있는 친구이고, 자, 3차 함수인데 극값 2개 가져가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0에서 극값이 하나 나오고 4에서 극값이 하나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떤 구간 받았죠? 닫힌 구간 2에서부터 5까지를 받으셨습니다. 닫힌 구간 2에서부터 5까지를 받은 상황이에요. 이 구간은 어떻죠?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이 어디서 나와요? 4에서의 함수값이겠다. F4에서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0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F에다가 4 한번 대입해 볼까요? 얼마 나오나요? 4, 4, 4, 64 마이너스 4, 4, 16에다가 6 곱하니까 96 나오나요? 플러스 A가 마이너스 20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요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32예요. 따라서 A값은 얼마가 되나요? 12라는 친구가 되고 있었어요. 아, A값이 12였구나. 자, 그랬을 때 최대값은 2에서 나올 수도 있고 5에서 나올 수도 있죠. 두 값을 비교해 보신 다음에 더 큰 값을 골라주시면 되세요. 자, 2에서의 값을 한번 알아볼까요? F2는 2 대입해 보니까 8 마이너스 4, 6에 24 더하기 12예요. 자, 마이너스 4라는 이런 친구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5라는 값도 F5의 값도 한번 대입해 보기로 할게요. F5는 얼마죠? 125 마이너스 5, 5, 25에다가 6 곱하시면은 150 더하기 10이라는 이런 친구가 되고 있어요. 요거 마이너스 25죠. 자, 더해주시면 얼마? 마이너스 13이라는 친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둘 중에 조금 더 큰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라는 친구이겠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2에서 최대값이 나오고 이 최대값은 바로 마이너스 4. 그래서 답은 1번을 잡아주실 수가 있겠네요.